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지만 거의 20년을 일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인생에서 큰 일을 치른 후에도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주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할 때가 있는데 요즘엔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이젠 상처도 많이 아물어서 그런지 여기에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동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집과 회사만 왕복했고 남자 만날 기회도 당연히 없었고요. 아주 예전에 풋사랑 같은 연애 한번 해보고 거의 모태솔로처럼 30대 중반까지 지냈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했기에 외로움도 사실 느끼지도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죠. 제발 부탁이니까 소개팅을 하던지 길 가는 남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던지 해서 남자 좀 만나.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러다 금방 마흔 된다. 매일같이 이런 잔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보여줄 요량으로 한번 만나봤죠. 저도 나이가 꽤 있다지만 너무 아저씨 같은 모습에 사실 전혀 호감이 없었어요. 나이도 40대 초반이라 저랑 7살 차이 났고요. 근데 소개팅 다음 날부터 엄청 들이대더군요. 지영씨, 오늘 영화 보러 가실래요? 싫으면 가까운데 드라이브는 어때요? 전 밖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해요. 나도 그런데. 완전 집돌이에요. 역시 우린 처음 본 순간 잘 맞을 줄 알았어. 결혼해도 집에만 있어서 돈 쓸 일 없겠네. 농담이에요, 농담. 저딴 얘기할 때부터 알아챘어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 제 탓도 있어요. 워낙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길래 어느덧 저도 동조하게 되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우리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하면 어때? 자기 부모님도 결혼하시기를 바라신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얼른 결혼하고 자리 잡아서 자기 닮은 이쁜 딸도 낳고 오손도손 살아보자. 사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난 아직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다 살아가면서 알아가고 살아가면서 데이트하고 그러는 거야. 연애 오래 해봤자 돈만 나가지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 돈 모아서 우리 얼른 집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도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망설이는데 부모님도 자꾸 옆에서 결혼하라고 부추겼죠. 그러던 와중에 세상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어리둥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생각도 못한 채로 양가 부모님들은 아주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네 나이에 이렇게 임신 쉽게 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야. 요즘 난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넌 진짜 복 타고난 건 줄 알고 얼른 결혼해. 나 솔직히 우리 자기가 나이 있어서 아기 갖기 힘들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최고의 혼수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아기 때문에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부모님은 남편의 조건은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셨죠. 사실 시댁은 친정보다 많이 기울었거든요.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빌라도 전세로 살고 두 분 다 일도 안 했고요. 남편 회사도 제 직장에 비해 연봉도 낮고 정규직도 아니었죠. 그에 비해 저는 중견기업의 인사팀 과장이라서 연봉도 세고 정규직이었고요. 신혼집 전세도 친정 부모님이 거의 해주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쨌든 아기가 생겼으니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고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결국 휴직을 했죠. 입덧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밥도 못 먹고 주스만 먹고 사는데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냄새 싫다고 밥도 못하게 했더니 지 혼자 배달음식 시켜서 방에 처박혀서 먹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임신했을 때 서운하게 하면 평생 서운하대. 내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어쩜 신경을 안 써?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같이 입덧이라도 해달라고? 너 못 먹는다고 나도 안 먹어? 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너한테 밥을 차려달래 뭐 해달래? 다른 마누라들은 코를 틀어막고서라도 남편 밥 차려준다더라. 말만 하면 아주 청산유수지? 내가 오렌지 주스밖에 못 먹는데 주스 한 병 사온 적이나 있어? 뭐 먹는지 관심도 없잖아. 아, 진짜 세상에 너 혼자 애 가졌어? 너무 유세다 진짜.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됐지? 그러고는 다 늦은 밤에 밖으로 휙 나가버리는 거 있죠? 임신하면 남편이 다 해주고 엄청 위해준다는데 전 진짜 다정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네요. 남편 때문에 이때 혼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거기다 시모도 거들어서 저를 더 힘들게 했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힘이 없어서 샤워할 때도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든데 주말마다 전화해서 오라고 난리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몇 번 거절했더니 아주 화를 내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 않니? 누군 임신 안 해봤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야? 며느리가 돼서 자주 와야 정도 들고 하지. 저 진짜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어요. 어차피 가도 아무것도 못 먹어요. 입덧 좀 가라앉으면 갈게요. 안 온다는 게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오늘은 뭔 일이 있어도 와라. 네 시아버지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니?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가자. 우리 부모님 서운하게 맨날 거절만 해. 장모님은 자주 만나잖아. 엄마는 나 힘드니까 집으로 도와주러 오시는 거지. 그럼 어머니도 집으로 오시면 되겠네. 우리 엄마가 자기 밥 못 먹는 거 알고 다른 거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러지 말고 가자. 가족끼리 자주 봐야 정들지. 거의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시댁에 갔어요. 진짜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요. 시댁 집에 딱 들어서니까 청국장 냄새가 확 끼쳤어요. 진짜 먹은 거 있었으면 다 토했어요. 다행히 물도 못 먹어서 헛구역질만 쉴 새 없이 했죠.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니? 네 시아버지가 오늘 죽어도 청국장 드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끓였다. 집에 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더만 진짜 심하긴 심한가 보네. 아유, 그러다 진짜 토하겠네. 예, 안 되겠다. 너 저 작은 방에 좀 들어가 있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방문을 닫고 엎드려서 구역질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거실에서는 셋이 웃어가며 쩝쩝 밥 먹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상황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남편이 문을 빼꼼 열었죠. 우리 밥 다 먹고 상 치웠어. 이제 나와도 돼. 어머니가 당신 주려고 과일 잘라놨어. 과일이라도 먹어봐. 그냥 집어먹는 척이라도 하고 얼른 집에 갈 생각으로 거실로 나갔죠. 억지로 귤을 까서 먹다가 목이 막혀서 물을 가지러 주방에 갔답니다. 그때 시모도 따라 들어오더니 혼자 궁시렁대면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나를 시키진 않겠지 싶었지만 예의상 말을 해봤죠. 제가 설거지 할까요? 그럴래? 밥 차렸더니 어깨 아프고 힘드네. 그 냄비도 빈 거니까 그것도 해라. 세상에나. 얼른 장갑을 빼고는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는데 뱉은 말이 있으니 일단 장갑을 꼈어요. 근데 그 음식 찌꺼기들이며 그런 걸 보니 또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내팽겨치고 싶었지만 일단은 숨을 참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모가 갑자기 옆에 오더니 제가 따뜻한 물로 틀어놨던 수도꼭지를
찬물로 확 틀어버리고 말없이 휙 가버리는 거 있죠? 아니, 지금 며느리가 따뜻한 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건가 싶어 기가 막혔죠. 저는 다시 더 뜨겁게 물을 틀어서 덜거덕 소리를 크게 내며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다 깨지겠다. 너 집에서도 이렇게 하니? 그리고 뭔 설거지를 뜨거운 물 철철 틀어놓고 하고 있어? 얘가 돈 무서운 줄 모르네. 저 손 시려워요. 설거지할 때도 제 맘대로 물 못 쓰나요? 지금이 무슨 6.25 시절도 아니고. 생긴 거랑 다르게 곱게 자랐니? 나는 사글세 살던 신혼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찬물로 설거지하고 손빨래하고 다 한다. 요즘 애들은 암튼 낭비가 너무 심해. 그냥 찬물로 후딱 하고 말아. 그러더니 또 찬물로 확 틀어버리는 거 있죠?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열이 뻗쳐서 남아있던 그릇을 확 던져버리고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바로 누워버렸죠. 3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발을 쾅쾅대며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랑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눈 감고 있었죠.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휙 나가버릴 수가 있어? 아버지 어머니 다 충격받으셨어. 어디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당장 전화해서 사과드려. 어머니가 나한테 한 행동은 사과 안 한대? 못 간다는 사람 기어코 오게 하더니 해준 게 뭔데? 거기다 설거지까지 시키고 찬물로 하라고 눈치나 주고. 먼저 며느리 대접을 해줘야 나도 시부모님 대접을 하지. 난 사과할 때까진 시댁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 너무 힘드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 순하고 참한 모습 보고 결혼했더니만 결혼하면 여자는 다 이렇게 사납게 바뀌냐?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져? 정 떨어진다 진짜.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 있죠? 저도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고 있었고 뭐 먹고 싶어도 남편한텐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진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안정기가 되니 몸도 좀 편해지고 식욕도 왕성해졌죠. 남편놈 대신 제가 먹고 싶다는 건 친정엄마께서 갖다 주셨답니다. 어느 날은 친구한테 받았다면서 비싼 한우 세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거 아주 최상급 한우랜다. 저녁에 최서방이랑 구워서 실컷 먹어. 둘이 먹으면 아마 많이 남을 거니까 냉동실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먹어. 고마워요, 엄마. 맨날 엄마한테 받기만 하네. 결혼하고 난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속상해. 네가 이렇게 결혼해서 복덩이를 품고 있는데 이거로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넌 우울한 생각 그만하고 아기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신경 쓰고 열심히 잘 챙겨 먹어. 그동안 남편하고도 너무 소원해져서 말도 잘 안 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풀어볼 요량으로 남편을 기다렸죠. 한우 세트를 본 남편 눈이 아주 주먹만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웬 거야? 이거 진짜 비쌀 텐데. 장모님 사랑은 역시 사위네.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그렇게 감사하면 전화 한번 드려서 직접 말해. 나한텐 시댁에 전화 안 한다고 난리면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텐 한 번도 전화를 안 해? 사위랑 며느리가 같아.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몰라? 근데 이거 둘이 먹긴 너무 양이 많겠다. 그치? 괜찮아. 먹을 만큼만 먹고 나중에 덧다 먹으면 되지. 싱싱할 때 먹어야 맛있지. 냉장고 들어가면 못 써. 그러지 말고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서 같이 구워 먹자. 너 그동안 우리 집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이번 기회에 가서 풀자. 가족끼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래? 먹을 거만 생기면 지네 집 가져가려는 게 너무 괘씸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가져갔죠. 평생 못 보던 한우 세트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아이고, 너희 엄마는 이런 거 자주 드시니? 진짜 신선해 보이네. 어제 뭔 꿈도 안 꿨는데 웬 행제야? 그렇게 넷이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는데요. 시모가 밥상을 차리는데
제 앞에는 나물 반찬이랑 김치만 주르륵 놓는 거 있죠? 또 시작이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시부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새 밥을 갖다 주더라고요. 새 밥이 이거밖에 없어서 너랑 나는 어제 해놓은 밥 먹자. 괜찮지? 저 찬밥 싫어해요. 저도 새밥 좋아해요. 임신한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건 손주 입에 들어가는 건데 아들이 아니라 저한테 새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오자마자 또 시작이네.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새밥 줘야지. 바깥 일하기 얼마나 힘든데 든든한 밥 먹어야지. 임신한 며느리한테도 이러는데 나중엔 먹고 남은 밥 줄까 무섭네요. 제 말을 들은 시모의 눈이 앙칼지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남편이 얼른 자기 밥이랑 내 밥을 바꿨죠. 저저 이거 먹어. 됐지? 뭐 이런 걸로 또 분위기 험악해지게 그래. 엄마, 내가 이 밥 먹을게. 난 찬밥이 더 좋아. 저도 더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입 닫고 밥을 먹었어요. 다들 걸신이 들렸는지 핏물 가시기 무섭게 갖다 먹더라고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갖다 먹었죠. 근데 시모가 익은 고기를 다 남편 밥그릇에 놓는 거예요. 참나, 그 많은 고기가 다 어디 갔는지 먹으려면 불판에 고기가 없어서 밥만 먹은 것 같네요. 우리 엄마가 놔주려고 가져온 건데 진짜 열이 확 뻗쳤고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고기 한 점 안 주는 시모도 너무 싫었죠. 더 웃긴 건 시모가 남은 고기를 주섬주섬 정리하는 거 있죠. 저 아직 더 먹을 거예요. 제가 구울 테니까 주세요. 얘는 무슨 걸신이 들렸나? 이걸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 전 몇 점 먹지도 못했어요. 그거 주세요. 다 구워 먹게요. 전에 못 먹는다고 난리더니 이젠 또 정반대로 나를 괴롭히네 진짜. 아 주워. 그만 먹고 이제 냉동실에 넣게. 제가 가져온 걸 왜 냉동실에 넣어요? 주세요. 지금 안 먹을 거면 가져갈 테니까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치사해서 말 안 했는데 은근히 바보로 사람 차별하면 살림이 좀 나아져요? 나한테만 찬밥 주고 국도 건더기 없이 주는 거 모르는 줄 알아요? 다른 데선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이게 진짜 시모한테 막말을 해?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사람을 무슨 이상하게 몰아가네. 기가 막혀. 저도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시모 손에서 포장된 소고기를 확 뺏어서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잘 지내보려던 건 그냥 저의 희망사항일 뿐인 걸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임신했다고 뭐 하나 챙겨주는 게 있나? 맨날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시댁의 태도에도 진절머리가 났고요. 아기 때문이라도 이후는 힘들지만 시댁엔 절대 왕래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태교라고 남편놈이 애한테 동화책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나? 아기한테 말을 한번 걸어준 적이 있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혼자 태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등불 같은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었네요. 출산하고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남편 연락을 받고 온 시모가 문을 빼꼼히 열고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기는 아주 건강해요. 떡두꺼비 같은 손주 얻으신 거 축하해요. 아예,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네가 그동안 한 게 있어서 너무 서운하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내 며느리고 내 손주니까 내가 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 나도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하고 우리 손주도 태어났으니까 다 풀고 잘 지내보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죄송했어요. 그래, 몸조리 푹 잘하고. 근데 제왕절개를 했다면서? 그냥 낳으면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시원한데 생배를 갈랐으니 그렇게 아픈 거 아니니? 그리고 아기도 자연분만을 해야 건강하다던데. 애가 여가라 어쩔 수 없이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면 애가 뭐 더 아프고 자연분만하면 더 건강하다. 그런 얘기 다 잘못된 거라네요. 10달 동안 힘들게 품고 있다가 순산했으면 그저 잘했다고 해주면 되지. 왜 서운한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친구가 그렇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다 뭐 근거가 있겠지. 산모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애처럼 순풍순풍 낳지는 못하겠죠 뭐. 제철아, 아기나 보여다오. 몸조리 잘하고. 시모는 친정엄마 앞이라 무안했던지 남편을 앞세워서 아기를 보러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모 말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멍하더니 저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여지껏 이런 식으로 너한테 행동했어? 내 앞인데도 이 정도인데 심하면 더 심했지? 아니 뭐 말을 좀 서운하게 하시더라고. 괜찮아. 나도 안 치고 말대꾸 잘해. 저는 혹시나 엄마가 속상하실까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진 못했어요. 조리원에서 아기와 편하게 있던 2주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답니다. 혼자 아기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은 아기가 울던 말던 나 몰라라 잠만 자고 저 혼자 밤새우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눈물 흘리는 밤들이 이어졌답니다. 내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애 좀 봐달라고 부탁했잖아. 지금 일주일째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또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 이것도 다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야.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술 먹고 그러는 줄 알아? 넌 집에서 일 안 하고 편하게 있잖아. 누군 일 안 해봤어? 내가 당신보다 직장 더 오래 다녔고 경력 더 많아. 당신이 영업직도 아닌데 뭔 술을 맨날 먹어? 다 당신이 좋아서 먹고 다니는 거잖아. 나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것 좀 푼다고 친구랑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 하지만 아무리 말해봤자 그때뿐이었어요. 제가 아기 안고 허둥대고 있어도 남편은 항상 소파에 누워서 낄낄대면서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제가 잔소리하면 얼른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완전히 저 혼자 독방 육아를 했고 전혀 협조 없는 남편의 태도에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헤어질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네요. 어느 날 남편이 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다급하게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누군데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받아? 그냥 여기서 받으면 되지. 아, 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랬지. 중요한 거래처 직원이라서 그래. 아, 별거 가지고 다 투집이네. 괜히 심술을 내면서 그거 핑계로 또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하루 종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샤워도 못하고 지내느라 날로 초췌해지는 모습에 너무 서러운데 남편은 아주 광나게 꾸미고 다니더군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샤워하러 간 남편 폰으로 메시지 알람이 확 뜨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 짧은 찰나에 오빠도 힘들지? 란 문장이 눈에 확 박히더라고요. 뭔가 있다는 촉이 확 왔고 그때부터 남편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만 엿보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핸드폰이랑 한 몸인지 좀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7일을 매일 남편과 싸워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오늘은 저녁에 와서 아기 봐준다며 맨날 똑같은 말하고 싸우는 거 지겹지도 않니? 그러니까 당신이 좀 나를 이해해주면 어때? 아니,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징징대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좀 집에서만 있고 싶다. 그래? 그러면 한번 집에서 아기랑 있어봐. 얼마나 편한지.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북받쳐 올라서 아기를 남편한테 줘버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머릿속에선 온통 아기 걱정이라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야말로 버릇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그냥 숙박업소 들어가서 잤어요. 거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푹 자는 거여서
진짜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져 버렸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기 걱정이 덜컥 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세상에 남편이 전화 한 통도 안 했더라고요. 남편 골탕 먹이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아기 생각에 제가 좌불안석이었죠.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걸 보니 그나마 아기는 무사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시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아기를 저한테 확 넘겨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애엄마가 애를 두고 집을 나가니? 난 진짜 너 같은 모진 애는 처음 본다. 그동안 애를 한 번도 안 봐줘서 저 혼자 갓난아기 키우느라 하루도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애 좀 보라고 그런 건데 그것마저도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했나 보네요. 애는 엄마가 보는 거지 왜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잡아? 옛날에는 엄마 혼자 대여섯 명도 다 키우고 그랬다. 요즘은 얼마나 애 키우기 좋아졌어? 네가 천기저귀를 빨기를 해 내과에서 빨래를 해? 난 요즘만 같으면 10명도 혼자 키우겠다. 요즘이 어떤 땐데 그런 말을 하세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키워야지. 왜 엄마만 고생을 해요? 너는 그 생각머리가 틀려먹었어. 네 새끼 키우는 걸 왜 고생이라고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지. 아니 처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네? 처대가 아니라뇨? 저 이거 처대인데 어머님은 손주가 또 있나 봐요. 응?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네가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랬지. 아무튼 나 간다. 오랜만에 애를 봤더니 삭신이 다 쑤시네. 아이고. 시모가 제 눈을 피하면서 얼른 내빼버린 것 같은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닐까요? 그날 밤 남편이 웬일로 저녁 일찍 들어왔더군요. 여보, 그렇게 나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알아? 출근은 해야지, 애는 봐야지. 나 어제 밤새 애 보느라 잠도 못 잤잖아.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 오늘 저녁에 내가 아기 볼 테니까 당신 좀 쉬어.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애 한번 보더니 철들었나 봐. 알았어. 그럼 나 밥 먹을 동안 아기랑 좀 놀아줘. 남편은 아기를 보면서도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남편이 계속 아기를 보도록 놔뒀죠. 아기가 잠들었는데 남편도 피곤한지 옆에서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깊이 잠든 덕분에 지문으로 쉽게 열 수 있었죠.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어떤 여자랑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저는 캡처해서 얼른 제 핸드폰으로 다 전송하고 여자의 전화번호도 알아놨어요. 다음날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죠. 어떤 젊은 여자가 받는데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쿵쾅대고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최재철 씨 알죠? 나 그 사람 와이프예요. 내가 왜 전화한지는 충분히 알겠죠? 여자가 한동안 답이 없더군요. 여자의 한숨 소리가 푹 들리고 개미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혹시 시간 괜찮으면 오늘 만날까요? 저도 드릴 얘기가 있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좋은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혼이 간절했고 그 이유를 찾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으니 그걸로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여자의 등장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 다음날 그 여자의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갔죠. 둘러보니 어떤 여자가 3살 정도 된 여자아이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딱 저 여자란 생각이 들더군요. 한눈에 봐도 아이는 남편놈 얼굴과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시모가 한 말이랑 여태까지의 정황들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진 거죠. 그 인간이랑은 5년 전에 만나서 2년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나 다름없이 살았죠 뭐. 요즘은 무슨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뤄야 된다나? 그딴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친정도 없고 조건이 별로라서
결혼하기 싫어했구나 싶어요. 작년 초면 내가 그 인간이랑 만나기 시작했을 땐데? 그럼 그때까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이 낳고부터는 짜증내고 화내는 날이 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그 인간이 집을 나가니까 얼마나 평화로워지던지 찾을 생각도 안 났어요. 엄청 폭력적이거든요. 맨날 물건 때려 부수고 나중엔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저도 이사해버리고 혼자 아기 키우면서 살았네요. 근데 어떻게 지금 다시 연락하고 사는 건데요? 그렇게 학을 띄웠다면서요. 말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쪽은 친정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혼자 일하면서 애를 키웠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애가 3살 정도 되니까 말도 잘하고 아빠는 어딨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6개월 전부터 그 인간이 제 전화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우리 둘 다 아는 친구한테 알아냈는지 만났는데 애랑도 잘 놀아주고 마음을 잡은 것처럼 보이길래 전 나름대로 다시 받아줄까 그랬었네요. 바보같이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완전 사기꾼의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나 속은 것도 열불나서 미치겠는데 그쪽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그 인간한테 찾아가서 죽도록 패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이러니까 또 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에 홀려서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밀려오는 자괴감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인사팀에서 오래 일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제대로라고 자만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던져. 이 열불나는 상황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골머리를 앓았죠.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남편한테 입을 열었어요. 최선미라는 여자 알아? 누구? 몰라. 그게 누군데? 진짜 몰라?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 아이씨, 다 알면서 그럼 뭘 물어. 그래서 어쩌라고? 걔는 예전에 이미 헤어진 애야. 내가 걔랑 뭘 했다고? 난 결백해.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만나고 연락한 걸 지금 따지는 것 같아? 사실혼도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애까지 있으면서 총각 행세하면서 나랑 결혼한 건 사기 결혼이야. 알아? 순간 남편의 눈빛이 섬찟하게 번뜩이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아기 쪽으로 리모컨을 던져서 아기 발에 맞았죠. 저는 얼른 아기에게 달려가서 아기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 당신 애 누워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열받았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냐? 그니까 왜 열받게 하냐고. 사기 결혼 좋아하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늙어서 결혼 못하는 거 구제해주니까 좋다고 결혼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사기 결혼이래?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야? 넌 진짜 구제불능 쓰레기구나. 나 속인 거, 그 여자 속인 거 처절하게 벌받게 해줄 거야. 저는 이미 남편 놈한테 말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철저하게 변호사의 조언대로 움직인 거고요. 저는 다음 날로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저는 남편 직장하고 시댁에도 이혼 소장을 다 보내놨어요. 혹시나 못 받았다고 또 질질 끌까 봐요. 소장을 받은 시모가 불이 나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뭘 보낸 거니? 이혼? 아니 갓난아기가 있는데 무슨 이혼이야? 부부간에 싸웠으면 잘 풀어볼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뭔 짓이니? 네가 집안에 들어온 뒤로 도대체 조용한 날이 없어.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어머니 손녀 있죠? 그쵸? 어머니도 다 알고 있죠? 뭐? 그게 뭔 말이야? 난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쪽 아들이 딱 잡았대라고 했나 보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애까지 있는 인간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동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쪽도 사기 동조죄로 같이 잡혀 들어가 봐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뭐? 사기죄? 아유, 난 몰라. 난 절대 모르는 일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끊어라. 시몬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다가 고소한다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요. 저딴 여자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울던 나를 생각하니 진짜 제 등짝을 마구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들어갔고 승소는 당연한 거고 저는 어떻게든 이 인간 감옥에 넣고 싶더라고요. 근데 혼인 무효도 안 되고 감옥 쳐넣는 것도 좀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위자료를 많이 받는 걸 목표로 했죠. 전 그 여자한테 연락했어요. 나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그쪽도 변호사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이대로 다 넘어갈 거예요? 전 지금 당장 월세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변호사를 쓰겠어요. 그 인간한테 당한 건 멍청한 제 잘못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쪽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인간이 툭하면 찾아가서 찝적대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은 걱정 말고 일단 만나보기나 해요. 그리고 그 인간에 관한 거 뭐라도 있으면 다 챙겨오고요. 제가 결혼 생활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저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쪽이 아니어도 뒤집어 엎을 판이었는데.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나한테 오히려 도움됐어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찾아가 봐요. 여자는 그 인간에 관한 사소한 것까지 다 증거 자료를 챙겨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리 없이 혼인빙자 간음죄로 소송을 걸고 그 인간을 심판까지 할 수 있겠더군요. 얼마 후 저뿐만 아니고 그 여자한테도 소장을 받은 남편놈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애타게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오늘 수십 통을 걸었어. 여보, 제발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해. 우리 아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맨날 눈물이 나. 난 이렇게 당신이랑 못 헤어져.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래, 알았어. 나도 일단 할 얘기는 있으니 집 앞에 공원 있지? 거기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 거기서 만나. 뭐 좋은 사이라고 커피 마시며 호호하하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응, 알았어, 여보. 꼭 나와줘야 돼. 내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공원 가보니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얼굴의 남편이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지 나름대로는 힘들다는 걸 어필하려고 그런 차림으로 온 것 같은데 그 꼴을 보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무슨 늙은 할아버지 같고 내가 저런 못난 인간이랑 이불을 덮고 살았구나 싶어 현타가 오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자 일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전 회사 다닐 때 잠깐 만난 경리애인데 나를 얼마나 귀찮게 따라다녔는지 몰라. 하도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좀 만났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야. 난 진짜 발 뒤꿈치에 때만큼도 걔 사랑하지 않아. 내가 진짜 사랑을 느낀 건 오직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오, 그랬구나. 그러고 감동할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그 어린애한텐 오죽했겠니? 안 봐도 비디오다. 당신은 걔 안 만나봐서 몰라. 걔 완전 발랑까진 날라리라고. 내가 당한 거라니까. 임신했다고 결혼하자는데 난 그렇게 어리고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애랑 결혼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어. 난 당신처럼 성숙하고 멋진 여자를 원했다고. 그게 진짜야? 그 여자가 정말 그렇다고? 그렇다니까. 애가 얼마나 야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걔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결혼해서도 내 과거 당신한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자꾸 만나자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여보. 난 진짜 결백해. 내 말을 믿어야 돼. 우리 아기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앞으로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야? 이미 아빠 없이 자라는 다른 불쌍한 애는 어쩔 건데? 걘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낳는 걸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적도 없어. 내 자식은 오로지 우리 민우뿐이라고.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나무 뒤에서 듣고 있던 여자가 참다 못해 뛰어나왔죠. 남편 놈을 마구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남편이 어리 빠진 얼굴로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네가 아무리 인간 쓰레기의 사기꾼이어도 그래도 우리 딸한테는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어. 나한텐 진짜 치 떨리게 싫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내 딸한텐 아빠니까, 핏줄이니까. 근데 뭐? 네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둘이 이미 만났던 거야?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너한테 이혼 소송 걸었겠니? 내가 너랑 결혼한 건 진짜 인생 최대로 멍청한 짓이었지만 내가 너보다 학벌도 좋고 대기업 다니는데 너보다 바보일까?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너한테 실마리 같은 기대를 가졌던 내가 등신이다. 어떻게든 너 벌받게 할 거야.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잘 찍어놨죠? 고마워. 이 동영상 덕분에 혼인 빙자죄는 확실해졌네. 이제 네 인생 나락갈 준비하고 있어. 저는 남편 놈을 비웃어주고는 여자와 함께 공원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악을 쓰며 별의별 욕을 다 쏟아내더군요. 여자가 흠칫 놀라며 무서워하길래 등을 다독여주며 얼른 나와 제 차를 몰고 지긋지긋한 그놈과 멀어졌죠. 거의 5개월 동안 지긋지긋한 소송이 이어졌어요. 소송에서 질 것은 확실해서 그런지 남편 놈은 저한테 전화하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전화하면서 온갖 회유에 협박까지 늘어놓았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고 따끔하게 말을 전했더니 그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신혼집도 어차피 제 돈과 친정 부모님 돈으로 마련했고 명의도 제 거라서 그 인간과 해결 볼 것도 없었죠. 집 마련할 땐 내가 집도 해가는구나 싶어 처량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오히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죠. 그 인간 짐 다 빼서 쓰레기장에 다 버렸고요. 그 집에 한시도 있기 싫어서 전세 빼버리고 아기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답니다. 얼마 후 이혼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받았죠.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위자료도 3천만 원 판결 받았네요. 마음 같았어서는 5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은 그 정도면 판결이 잘 나온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죠. 여자도 혼인 빙자죄로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판결 나자마자 남편이 친정집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소금을 갖고 나가서 마구 뿌리시고 남편 놈의 멱살을 잡았죠.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이제 판결 나고 다 끝난 마당에 왜 또 왔어? 아버님, 지영이 좀 불러주십시오. 만나서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전 진짜 억울하게 이혼당한 거라고요. 이놈이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이구만. 네가 우리 딸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그딴 소리를 해? 넌 아직도 내가 만만해? 경찰 불렀으니까 끌려가기 싫으면 당장 꺼져. 앞으로도 여기 찾아오기만 해. 접근 금지 명령 당장 신청할 거니까. 여보, 내가 나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혼은 받아들일게. 근데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달라는 건 말도 안 돼. 그것도 일시불로 달라니 나 땡전 한 푼 없는 거 알잖아. 나이 50 다 돼서 돈 한 푼 없는 게 자랑이다, 자랑. 내가 그쪽 금전적인 사정까지 봐줘야 돼? 나는 너 감옥 쳐넣지를 못한 게 한이야. 그럼 차라리 감옥 갈게. 몸으로 때우면 때웠지 돈은 못 줘. 아, 그러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못 해주지. 위자료 안 주면 월급 차압 들어갈 거니까 변호사랑 상담해. 이번에 이혼 소송하느라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냈는데 또 변호사야. 아, 진짜 한 번만 봐줘. 네 부모 집 있잖아. 그거라도 빼든지 알아서 해. 마침 경찰분들 오셨네. 경찰이 오니 남편이 겁을 잔뜩 집어먹더라고요. 어찌나 순순히 경찰을 따라가던지 여러모로 한숨만 나왔죠. 그 후로 다행히 집에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재촉하자 결국 남편이 위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여자한테도 1,000만 원이 잘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요. 저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인간한테 이렇게 큰 돈을 받아낼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돈 뜯기고 마음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그깟 돈이 별건가요? 아무튼 마무리는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아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네, 언니도 아기랑 행복하세요. 다시 만나진 못하겠지만 언제나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게 그 여자와의 마지막 통화였죠. 그렇게 모든 악연도 마무리되어 가나 싶었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그놈 엄마가 말썽이더군요. 마침 아기랑 산책 가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전 시모가 서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어서 내가 간신히 여기 알아내서 찾아왔다. 아이고, 우리 민호, 우리 손주를 드디어 보네. 그 손 치워요. 이제 이혼하고 친권도 내가 다 가져왔는데 뭔 손주 타령이에요. 그렇게 귀한 손주인데 하루도 안 봐줬었어요? 여긴 왜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너 그 잘난 위자료 준다고 우리 집 전세 보증금 다 날라갔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단칸방 사글세 살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니? 왜 그 한풀이를 나한테 와서 해요? 잘난 아들한테 해결하라고 해야지. 뭐 어쩌라고요? 네가 사정 좀 봐줘. 1,000만 원이라도 돌려주면 안 되겠니? 아니면 우리 민호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을 해줘. 민호도 아빠 없는 애로 키우는 건 안 된 일이잖아. 내가 너한테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사기꾼처럼 키운 것도 모자라서 여자들 등쳐먹고 상처 주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시어머니 노릇하고 며느리 잡은 아줌마 책임도 있어요. 내가 이혼한 게 다 그 인간 탓인 줄 알아요? 아줌마 때문인 게 절반이라고요. 나도 너 때문에 힘든 적 많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고 보듬어 살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핏줄 내 손주도 못 보고 살라 이 말이니? 아줌마 아들이 애 포기한다는데 아줌마가 왜 그래요? 그럼 아줌마가 양육비 줄 거예요?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말아요. 내가 오늘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다음에 만약 또 오면 경찰서 끌려갈 줄 알라고요. 저는 전 시모를 밀치고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시모가 곡소리를 내며 우는 게 들리더라고요. 저런 인간들이랑 어디까지 엮여야 되는지 정말 결혼 한번 잘못한 죄로 제 인생이 어디까지 바닥을 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것도 두려웠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아이와 둘이 산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하도 시모가 잊을만 하면 친정집에 찾아와서 저는 아이와 둘이 따로 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거의 매일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죠. 저도 직장 다시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가끔 외롭거나 이런 순간이 벅찰 때도 있지만 그 인간하고 시모와 살면서 말라 죽느니 이렇게 아기랑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가면 다 지나갈 테니 힘내시란 말씀 전해보면서 저도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돌싱입니다. 이혼을 한 지는 몇 년 되었는데 이렇게 이혼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주 즐겁고 유쾌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첫째 아이 생일 때문에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애가 전부터 사고 싶다고 했던 운동화를 선물하려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면상을 마주쳤어요.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씩씩거리며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죠. 그런데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와 헤어질 당시에만 해도 상간녀는 무척 예뻤거든요. 피부는 팽팽하고 주름 하나 없이 관리되어 있었던 데다가 손톱과 발톱에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나 하이힐을 즐겨 신는 저와는 정반대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본 상간녀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에 화장을 했음에도 주름과 노화를 가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손톱은 네일도 없이 뭉툭했고 옷은 예쁜 옷이었지만 얼굴에 노화가 너무 심해서 도무지 이쁜 옷이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얼굴이 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전 남편은 그런 상간녀와 말다툼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웃으며 축하까지 해줬죠. 제가 왜 남편과 상간녀의 싸움에서 축하하며 웃었는지 궁금하시나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저와 4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당시에도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이어졌어요. 보통 소개팅, 맞선 등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시부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게 됐거든요. 당시에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병원에 다니면서 많이 얼굴도 익히고 가까워졌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는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하셨죠.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환자와 그런 식으로 엮이는 걸 병원에서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개인 재량이긴 하지만 잘못되면 환자도 잃고 제 신용도 잃는 거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양하겠다고만 말했었죠. 그런데 시부는 아주 끈질기게 말했고 이러다가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폐를 끼칠 것 같아서 한 번만 만나기로 했어요. 한 번 만나고 아니면 2번 다시 그런 권유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받았죠. 그렇게 남편과 만났는데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저도 마음을 주게 됐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고 1년쯤 되니 시부가 먼저 너희 결혼 안 하냐 하더군요. 그런 건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건데 시부의 말에 남편도 제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야 알았죠. 시부가 생각보다 부자라는 걸요. 결혼 후에는 첫째 아이가 들어섰고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연년생이었어요. 아들 둘을 연속으로 낳고 나니 제 몸도 축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에게 정관 수술을 시켰어요. 남편도 애가 둘이면 괜찮겠다고 했었고요. 그렇게 결혼 초반에는 저희도 괜찮은 부부였고 가족이었어요. 꼼꼼하고 계획적인 남편과 그런 남편의 뒤를 받쳐주는 와이프였거든요. 그게 엇나가기 시작하게 된 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이에요. 저는 일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사생활에서는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일과 사생활이 철저하게 다른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내내 긴장되어 있었고 그 결과 집에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긴장을 풀 때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습을 엄청 싫어하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어설픈 모습도 귀엽다고 해주더니 그때는 엄청 싫어하며 잔소리를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상간녀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남편 생일은 겨울이라 아이들은 모두 방학이었고 며칠간 친정집에 놀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남편 회사 앞까지 가서 몰래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른 퇴근하고 오라고요. 남편이 혹시라도 야근을 할까봐 그렇게 문자를 보냈고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앞에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퇴근 시간이 10분 정도 지나서야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옆에 누군가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그냥 회사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팔짱 정도, 그래, 낄 수도 있겠지. 친한 사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애써 생각했는데 그 뒤의 모습은 그런 생각을 깡그리 날려버렸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더니 뺨에 뽀뽀를 하더군요. 정말 기분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걸 느꼈어요. 너무 흥분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 사람은 남편의 차를 탔고 같이 나가더군요. 충격받은 저는 집으로 와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어요. 한 번의 실수라고 빌고 또 빌면 그래, 용서가 가능할 거야. 애써 이룬 내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대로 확인이라도 해보고 나서 남편에게 따지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저는 그 뒤에 사람을 시켜서 상간녀의 뒤를 캤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바람피는 남편 뒤를 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에 대해서 알게 된 저는 남편 몰래 상간녀를 만나러 갔어요. 이미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잔뜩 받아서 두 사람 사이가 불륜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결혼식도 했고 애들 돌잔치도 했으니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건 모를 리가 없었죠. 상간녀 집으로 가는 길에 기분이 어찌나 부글부글 끓던지 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집 배를 울리자 나온 건 상간녀의 어머니였어요. 혹시 따님 집에 있으신가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누구세요? 따님이 만나고 있는 남자 와이프예요. 그 말에 상간녀 엄마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리고는 상간녀가 없다고 하더군요. 없으면 어쩔 수 없네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수밖에요. 그 말에 상간녀 엄마가 흠칫하더니 돌아서는 제 옷을 붙잡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들어가니 상간녀가 무척이나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 알죠? 피해서 다니려면 얼굴도 익혔을 테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여긴 왜 왔어요? 따져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 남편이겠죠. 내가 누구한테 따지건 그쪽이 관여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저의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 만난 사람도 잘못은 했잖아요. 왜 본인만 쏙 빠져나가려고 해요? 웃기지도 않네. 이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남편이 그렇게 와이프 싫다고 나한테 온 걸 왜 나를 탓해요? 아주머니를 탓해야지. 그 말을 하며 상간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봐요.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얼굴에 센스 없는 옷. 머리도 질끈 묶어서 수수하기 짝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한테 끌려요? 솔직히 지나가는 남자 100이면 100 아주머니는 싫다고 할 건데 그 사람이라고 다르겠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주 당당하네. 따님을 어떻게 가르쳤으면 불륜을 저지르고도 본처한테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키운 거죠? 어머니라면 딸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한다면 말렸어야죠. 우리 애가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 딸 혼자서 좋아서 불륜이 됐겠냐고. 그쪽 집 남편도 우리 딸 좋아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럼 당신이 남편 단속을 잘하던가. 남편 잡아두지도 못하면서 어디 와서 본처 행세야? 자기 모자란 건 생각도 않고 여기 와서 남의 딸한테 뭐라 하는 건지. 당신 여기 온 거 당신 남편이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단체로 쓰레기네. 딸이 상간녀가 된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 정도면 그래, 상간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나 이혼 절대 안 해줄 거야. 둘이서 몰래 만나든 대놓고 만나든 알아서 해. 그런데 그거 알지?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는 행복한 상간녀 되는 거고 나는 불행하지만 권리는 다 가진 본처 되는 거야. 내 아들은 그 사람 호적에 들어가고 네 자식은 호적에도 못 올리는 혼외 자식이지. 그 사람은 아줌마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이혼한 건 당신이라고.
나는 그 사람하고 정식으로 재혼할 거야. 그래, 언젠가는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넌 상간녀야. 그리고 그 사람이 욕구 푸는 도구고. 처음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넌 정말 답이 없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말도 못하고 꿈뻑거리고 있더군요. 잘해봐 어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는 안 뺏겨. 내가 여자로서 불리하긴 하지. 근데 법적으로는 내가 훨씬 유리하잖아. 안 그래? 그럼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알아서 준비 잘하고 있어. 등기는 회사로 보낼 테니까. 그 말에 상간녀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얼굴 보며 비웃어주며 밖으로 나왔죠. 안에서 상간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오는데 정말 너무 시원했어요. 그렇게 한탕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설마 그 여자 집에 갔다 왔어? 당신이 거길 왜 가?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이 그냥 민폐 끼친 거라고. 그 여자는 다르게 말하던데 누가 진짜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지금 나한테 그 여자 집에 왜 갔냐고 따질 때가 아니지. 여기서 따져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불륜남. 그 타이틀이 갖고 싶었어? 그래서 회사 직원이랑 바람나서 즐겁게 놀았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가깝게 지내는 사이고 잠깐 그런 사이가 됐을 뿐인 거지. 당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불륜이라기보다는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그 여자한테 그렇게 진심은 아니었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사실은 그 여자 정리 안 하면 당장 아버님께 이야기하려고 했거든. 이틀 전에도 당신 바쁘다고 하고 그 여자랑 모텔에서 뒹굴 때 시댁 가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밥 먹고 근처 놀러 갔다 왔거든. 좋아하시더라. 아들은 부모님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며느리가 신경 써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아버님이 아들 불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화내실지 나도 모르니까 알아서 잘 처시네. 그 여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이런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아버님께 다 이야기해버릴 거니까. 당신 진짜 너무하다. 매번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인질로 내세우면 좋아? 인질? 누가 인질인데? 당신이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내 행동은 그냥 시부모 생각하는 착한 며느리가 할 행동 아니야? 그리고 경고하는데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할 거야. 그거 당신이 대신 내주면 나 진짜로 가만 안 둬? 제 말에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시부는 시끄러운 걸 무척 싫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집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시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은 시부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고 각서를 쓰고 확답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 버렸어요. 집안은 내내 아슬아슬하게 굴러갔어요. 그래도 가정은 지켜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등기는 회사로 보냈죠. 그 등기에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신경 쓸 일 아니죠. 열어보지 않는 한 남편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폭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소리라도 친다면 더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불륜남이 누구인지는 이야기 안 한 모양이에요. 결국 상간녀는 일을 그만뒀고 퇴사 후 퇴직금으로 제게 위자료를 줬어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그 뒤로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더군요. 꿍꿍이가 있는 모양인지 제가 한 집안일에 매번 트집을 잡고 그걸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청소가 꼼꼼하지 못하다, 세탁이 위생적이지 못하다, 요리가 맛없다, 남편 내조를 안 한다. 아주 가지가지 내용으로 저를 트집 잡고 화를 냈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제가 못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년간의 부부 생활로 저도 어느 정도 집안일에 익숙해진 데다가 제가 못하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청소 도우미를 불러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하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조건 트집을 잡아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이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줘. 집안일이고 뭐고 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꼼꼼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솔직히 이 집에 머물고 싶지도 않아.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 말해봐. 요리? 한식 자격증까지 따서 매일 다른 요리 해주는데 청소? 매일 청소기 돌리고 이틀에 한 번 걸레질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매일 처리하는데 세탁? 흰 빨래, 검은 빨래, 속옷, 수건 다 따로 세탁하는데 어디가 문제인 건데? 셔츠에 바지까지 다 다림질을 해놓잖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사람 불러서 대청소하고 어디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진짜 이유를 대. 당신 여전히 그 여자랑 정리 안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눈만 가리면 다 가리는 줄 알았지? 그 여자 퇴사하고 나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이상하게 트집 잡을 때 벌써 상간녀 뒷조사 다 했거든? 재미 잘 봤더라. 자식 새끼들 놔두고 젊은 년이랑 바람피니까 회춘하는 기분이디?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아버님한테 허락받아. 그러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나 대신 그 여자가 더 젊고 예쁘고 능력 있어서 같이 살고 싶다고. 당신이 직접 아버님한테 말하라고. 그 정도도 못하는 거면 내가 이혼은 왜 해줘? 저는 이번에도 시부를 입에 올렸고 애석하게도 이번에는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죠. 남편이 제 집안일을 트집 잡은 건 제게 흠을 만들어 어떻게든 잘 빠져나가 보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 흠을 시부에게 말하면 이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같이 시댁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고요.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여자 어떤 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과 연애는 달라. 그렇다고 이 마음을 숨기고 살고 싶지는 않다고. 그 말에 저는 바로 결정했어요. 이런 놈 데리고 사느니 그냥 놔버리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쉽게 놔줘버리면 둘이서 하하호호 할 텐데 그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가자. 시댁으로 가. 가서 당신이 다 말하고 이혼 허락 받아. 솔직하게 말해서 이 결혼 아버님이 노력해서 한 결혼이야. 그분 속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직접 말해. 결국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들른 아들 내외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자, 어여 이리 와서 앉아. 뭐 먹을래? 오늘 며느리 왔으니 그저께 만들어둔 식혜 먹을까? 그렇잖아도 너한테 주려고 만들어놨지. 아버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말을 꺼냈죠.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시부 얼굴이 딱 굳더군요. 놀란 시모도 식혜를 식탁에 내려놓다가 멍하니 서 있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표정이더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너희가 왜 이혼을 해? 아버님, 이 사람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1년은 넘었으니까요. 남은 여생은 그 사람이랑 함께 살고 싶다고 해요. 제가 하는 일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뭐? 여자? 너 이놈의 새끼, 너 며느리 놔두고 바람을 폈어?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아버지, 아버지도 그 여자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와이프보다 착하고 예쁘고 뭐든 다 잘하는 여자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네가 애야?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했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결혼이야. 그걸 일방적으로 망쳐놓고 네가 이혼을 이야기한다고? 답도 없는 놈. 그러니까 아버지,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와이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아버지 마음에 들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만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 나한테 꺼내지도 마. 며느리 너도 이혼 원하는 게냐? 아버님, 이 사람 불륜 처음으로 알았을 때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혼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이 갈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댁 벨이 울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어요. 상간녀였거든요. 그리고 등장한 상간녀의 모습에 시부모님과 저는 말을 잃었어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는 허벅지까지 훤히 보이도록 올라갔고 다리에 스타킹도 신지 않았는지 맨발로 들어오더군요. 게다가 손톱과 발톱에 형형색색 네일과 페디큐어는 예전에 제가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무거워 보였고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니 그녀의 몸에서 확 하고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 상간녀를 보는 남편도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어른을 보러 오는 자리에 그런 차림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듯 하더군요. 그저 아름답고 예쁘게 자신을 포장하기만 된다고 생각하는 듯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비싸게 자신을 포장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비록 저는 오빠와는 늦게 만났지만 정말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있는 여자는 성격도 나쁘고 집안일도 못해서 매번 오빠에게 혼만 나는데도 절대로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걱정 마세요. 저와 오빠가 결혼하면 제가 내조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보다 낫다고? 그럼요. 어디로 보나 제가 더 괜찮지 않나요? 자기 관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안 하는 여자보다는 제가 오빠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확신해요. 게다가 저 여자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오빠와 이혼 안 해주겠다며 저를 상간녀라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했거든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간녀를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한숨만 났어요. 이 여자는 대체 왜 이렇게 지레만 밟을까 싶었죠. 정말로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며느리랑 이혼을 하고 싶다고? 시부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우물쭈물 하더니 그러더군요. 아버지, 모자란 점이 있으면 가르치면 되고 부족한 점은 채우면 되잖아요. 제가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발 인정해 주세요. 이혼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을 듣던 시부는 속이 타는지 식혜를 들고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마시지를 않고 있더니 갑자기 식혜를 남편과 상간녀에게 뿌려버리더라고요. 다들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자식 아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뭐라고? 이혼을 허락해줘? 네가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그런 놈한테는 매가 답이지. 너한테 눈깔 있으면 좀 봐라. 저 여자 어디가 며느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야? 그치만 아버지. 어른들 집에 오면서 피부는 훤히 드러내고는 냄새는 또 얼마나 나냐. 늙은 노인들 집에 오려니 냄새 날까봐 그리 팍팍 양념을 쳤어? 저런 모자란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받으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내 대에서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 네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들어줄 거다. 나가. 결국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축객령이 떨어졌고 함께 나가려던 저를 시부가 붙잡아서 같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이러려고 너랑 아들을 결혼시킨 게 아닌데 많이 힘드냐?
내가 아들놈 두드려 패서라도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리 걱정 말아라. 아버님 마음도 알고 말씀도 너무 고맙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단히 돌아서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외도 걸리고도 남편이 여전히 그 상간녀 만나는 거 보면 남편이 그 여자 많이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설 자리도 없어지는 건 맞고요. 좀 더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저를 시모와 시부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보더군요.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남편과 상간녀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아버지랑 무슨 말 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버님한테 직접 물어봐. 난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아, 미치겠네. 당신이 이혼을 해주면 될 일이잖아. 아버지 끌어들여서 뭘 어쩔 건데? 너 설마 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재산? 당신이 대체 뭘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가진 거 다 아버님 거잖아. 아버님 말 한마디면 다 사라지는 거 당신도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오빠,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어? 도대체 아버님한테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나를 싫어하시냐고. 상간녀의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튀어나오더군요. 그걸 모르다니. 당신이 잘 좀 가르쳐줘. 어른 집에 그런 꼴로 오면 누구나 욕하겠지. 그리고 넌 모르나 본데 남편과 나는 아버님이 엮어준 사이야.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아들까지 소개시켜줬는데 너 같은 애 왔다고 그 마음이 흔들리겠어? 고생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 교육시키려면 아주 힘들겠어. 어쨌든 아버님하고 이야기해. 잠깐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이 나랑 이혼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해줄게. 이혼만 해줘. 솔직히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응? 사랑에 애달아하며 저한테 매달리는 남편을 보니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상간녀 하나 때문에 저한테 뭐든 다 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남편에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든지?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말해줄게. 당신과 내가 사는 신혼집, 그거 나한테 줘. 재산 분할 아니고 아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달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두 아들, 양육권, 친권도 내가 원해. 내 배로 낳은 내 새끼고 저 여자가 나한테 저렇게 나를 세우는데 내 자식들이 저 여자한테 나쁜 짓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도 필요하고. 제 말에 상간녀가 더 열받아 하더군요. 그 집이 왜 당신 집이야?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왔다며. 그럼 그건 오빠 집이지. 이 여자 진짜 완전 돈에 환장했네. 오빠, 주지 마. 이 와중에 상간녀는 우리 애들 이야기는 또 쏙 뺐더군요. 생각하는 거 딱 보면 척이죠. 자기가 남편과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애한테 모든 재산이 갈 거라는 생각으로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저한테 주라는 거겠죠. 집은 생각해 보겠는데 친권은 혹시라도 내가 그 수술한 것 때문에 애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치면 첫째는 내가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혼 못하는 거지. 이야기 다 끝났어?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남편이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알겠다고 하더군요. 알았어. 그렇게 하지. 집은 당신 명의로 돌려줄 테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야. 줬다가 뺐지나 마. 오빠, 그 집 주면 어떡해.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괜찮아. 집 얻을 돈은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 허락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집 해달라고 하면 되지. 저 집도 아버지가 해준 거거든. 솔직히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까울 것도 없어. 그 말 들으면서 웃음이 어찌나 나는지, 시부가 무슨 생각으로 두 사람을 허락해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에서 식혜까지 뒤집어 쓰고 시부에게 호통까지 들었으면서 마지막까지 본인들의 행복한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하지만 이혼해주기로 한 이상 저는 더 이상 관여할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기 직전에 집 명의부터 옮기고 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도 제 앞으로 다 돌려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한 후 전 남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상간녀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부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집안 재산은 전부 사회 기증하겠다고 하니 두 사람 다 놀라서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시부는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알고서 한 번 시댁으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가 알려줬어요. 그놈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며느리 네가 받아줄 거냐? 아버님,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이미 떠난 마음이고 저하고는 끊어진 연이에요. 억지로 붙였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시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유언장을 좀 고쳐놨다. 그놈이 제정신 차리고 그 여자랑 안 만나고 있으면 내 재산 조금은 물려줄 것이고 여전히 그 여자랑 만나면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대신 네 아이들, 내 손주들 앞으로만 유산 물려줄 생각이다. 그건 괜찮겠지? 아버님 재산이고 아버님 거예요. 이혼하고 떨어져 나간 며느리 자식들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시고 가세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지금 받은 집만 있으면 일하면서 충분히 애들 키울 수 있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너한테는 통보만 하는 거란다. 그리 알고 있어. 시부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전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허락받지 못해서 지금은 직장 근처에 전세로 상간녀와 동거 형태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결혼은 부모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시부가 가진 재산 때문일 거예요. 자기가 다 상속받을 건데 괜히 상간녀 비위 맞춰주겠다고 아버지 심기 거스르는 일은 안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화가 났는지 상간녀의 심기가 아주 불편했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그 소식 이후로는 전 남편과 관계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죠. 저도 애 둘 키우며 일하랴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같이 살던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친정 옆에 작은 집을 사서 아이들과 지냈어요. 그리고 여태 그 사람들 소식 알지도 못하다가 얼마 전에 두 사람을 보게 된 거고요. 그날은 아들들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백화점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옷도 사주겠다고요.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전 남편은 알아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예쁘고 동안에 패셔너블했던 상간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더라고요. 주름살, 타버린 피부, 스트레스와 과로로 망가진 몸. 게다가 두 볼이 움푹하게 패여서 마치 노파 같더군요. 저는 두 사람 가까이로 갔어요. 그 사람들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저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피부 마사지나 나를 위한 선물을 자주 줬거든요. 예전처럼 늙고 수수한 아주머니가 아니니까요. 빨리 와.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밥을 맛있게 못하는 거면 냉장고는 채워놔야 할 거 아니냐고. 게다가 매번 냉장고 정리도 안 돼서 곰팡이 핀 반찬들을 내가 봐야 해. 그치만 저도 일을 하잖아요. 항상 바쁜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말이 나한테 통할 것 같아? 그럼 애엄마는 어떻게 그걸 다 했는데? 당신 능력이 모자란 걸 직장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지. 어디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를 데려와서는 이럴 거였으면 그때 그 여자랑 이혼을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나랑 사는데 불만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살게 된 데는 당신 탓도 있다고요. 우리 사이에 애만 생겼어 봐. 그럼 시댁에서도 분명히 우리 사이 인정해주고 결혼해서 집도 마련해줄 건데 당신이 능력이 안 되니 애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수술 복구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 말 믿고 기다린 지가 언젠데 여태 애가 하나도 안 생기냐고요. 병원에 가자니 이상 없다면서 안 간다고 고집이나 부리고 이상이 없을 리가 있어요? 내가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한테 이상이 있겠죠. 당신, 내가 이상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나한테 애가 둘이나 있는 거 잊었어? 그렇게 치면 당신이 더 문제 있는 거지. 그 여자는 잘 가지는 애를 당신은 왜 못 가져? 그리고 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집안일을 너무 못하니까 매번 집안꼴이 개판이지. 같이 살기 전에는 잘한다면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내가 속았어. 그러니까 그 탓을 왜 저한테 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집안일 잘해서 좋아한 거 아니잖아요. 예쁘고 기분 잘 맞춰줘서 좋다며. 지금 당신 꼴을 좀 봐. 그게 예뻐? 꾸미는 것도 시간 없어서 못했어? 하긴 집안일 개판으로 해놓고 얼굴만 꾸미고 있었으면 더 열받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으휴,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이혼을 하고 이 거지 같은 여자를 데려왔는지. 어휴. 두 사람 싸우는 걸 보니 참으로 웃기더군요. 그렇게 사랑한다며 헤어져 달라더니 결국은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꼴을 보니 게다가 상간녀의 그 모습은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완벽주의인 걸 모르고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결혼하면 집안일은 사람을 시키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시부가 결혼 허락을 안 해줘서 돈도 넉넉지 않은 모양이었죠. 어머, 멀리서 보고 못 알아봤네? 오랜만이야. 당신 잘 지내지? 그런데 안색이 영 별로네? 저의 등장에 상간녀 표정이 완전 망가지더군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었나 봐요. 게다가 제가 예전처럼 수수한 느낌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신의 옷을 연신 내려다보며 짜증을 내더군요. 전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요. 당신 몰라볼 뻔했어. 먼저 말 걸지 않았으면 당신인지도 몰랐을 거야. 그러게, 당신이랑 헤어지고 당신한테 쏟던 시간을 스스로한테 쏟다 보니 점점 좋아지더라고. 피부도 몸매도 옷 입는 것도. 두 사람은 쇼핑하러 왔나 봐. 보기 좋네.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쇼핑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간녀가 냉큼 전 남편 팔짱을 끼더군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제가 다 본 것도 모르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더군요. 네, 저희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 그쪽은 아직도 혼자인가 보네요. 하긴 당신처럼 수수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끌리는 남자는 없겠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아직 혼자 살아. 뭐 장난으로 결혼하자 사귀자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난 이혼한 사람이고 굳이 다시 그런 길은 가고 싶지 않아서 다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사람은 결혼했어? 그때는 어른들이 반대하신 것 같던데. 그건... 상간녀도 전 남편도 뭐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결혼은 못했나 보네. 내가 이혼까지 해줬는데 참 아쉬워. 당신도 요령이 없어. 그러다가 아버님이 재산을 당신한테 안 주면 어쩌려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옆에 두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상간녀가 발끈하더군요. 미쳤나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이제 내 남자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마디 한 거야. 그리고 너도 참 웃겨. 저 남자가 왜 네 남자야? 너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애인이지? 와이프는 아니잖아. 하긴 그런 관념이 좀 희박한 사람이긴 했지. 남의 남자 꼬셔서 데려가서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고. 근데 지금은 그 예쁜 얼굴은 다 어디 가고. 세상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 평생 예쁠 것처럼 굴더니. 애인이라도
당신은 전처잖아. 관계가 없는 거면 당신이 더 없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당신 나랑 헤어지고 저 여자랑 살아보니 좋아? 얼굴색이라도 좋아 보였으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텐데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런 말 한 거야. 하긴 당신은 내가 하는 집안일들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았으니까. 집안일은 익숙치 않아도 예쁜 여자랑 살아서 좋을 거야. 그치? 전 남편은 뭐라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상간녀는 저를 향해 한껏 적대심을 드러내며 소리 지르더군요.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이제 곧 결혼할 거야. 아버님만 허락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을 어떻게 설득할 건데? 여태까지 결혼 허락도 못 받은 주제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시댁 갈 때마다 퇴짜 맞는다며?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두 사람 사랑 진짜 대단하다, 그치? 두 사람 다 그런 몰골로 돌아다녀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거면 됐어. 당신 그만해. 너도 그만하고. 둘 다 사람 많은 데서 큰 소리 내서 싸우지 마. 싸우긴 누가 싸워? 나는 당신 축하해 주려는 거야.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헤어진 당신이 나랑 살 때보다 불행해 보여서 축하해 주고 싶었거든. 아까 둘이 싸울 때부터 다 봤거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축하해 줄 생각도 없었을 텐데 두 사람이 불행해 보이니까 도리어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있지?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너희들끼리 재미 보면 내 마음이 어땠겠어? 그런데 둘이 이렇게 나쁜 걸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이제야 두 사람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두 사람 함께 살고 있는 거 축하해. 그런데 찐사랑은 찐사랑이네.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헤어지지 않는 거 보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저는 그렇게 축하해주고 백화점으로 총총총 걸어갔어요. 상간녀가 분해서 악소리를 지르고 짜증내는 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들들이 보이더군요. 아들들은 전 남편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도 가까이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첫째가 저한테 핀잔을 줬어요. 엄마, 괜찮아?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만 상처받는다고. 이제야 겨우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아들, 엄마 걱정했어? 근데 너희 아버지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걸어버렸어. 너희도 인사하지 그랬어? 우리더러 저런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싫어.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바람 피우고 이혼한 아버지 있다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나아. 둘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어쩌다 아버지를 이렇게 싫어하게 됐나 싶었죠. 그러곤 아이들과 식사하러 갔죠.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닌가 하고요. 본인은 그런 걸 모르고 있겠지만 그 뒤로 전 남편에게 전화가 간간히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어떤 이야기이든 저한테 도움되는 일은 아닐 테고 이렇게 이혼한 마당에 안부 인사하러 전화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게다가 여태껏 연락 한 번 없다가 연락 오는 것도 수상쩍은 일이긴 하잖아요. 귀가 더럽혀지기 전에 차단한 거예요. 이혼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상간녀 모습이 떠오르네요. 예쁜 얼굴과 미모가 천년만년 갈 것처럼 굴던 상간녀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보니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죠. 그 두 사람을 마주치고 나서는 아주 작게 남아있던 응어리도 싹 다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제 글을 읽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썼거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상간녀가 몸소 실천해줘서 참 기쁘고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